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포브스 기사 처음으로 읽고 같이 내용 살펴봤었는데요. 네, 이게 생기부, 특히 세특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 말이 별로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요, 실제로 저와 함께 공부를 해서 전국 단위 자사고, 아주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유명한 학교 있죠. 자, 또는 특목고에 진학한 학생들은요, 이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특강으로. 그래서 주말에 와서 같이 원서를 읽기도 하고, 또 테드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영자신문을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했던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냥 시키니까 한 거죠. 근데 나중에 막상 원서를 넣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면접장에 갔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은 질문을 받게 되고, 자,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잘 설명했을 때 면접관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 되고, 심지어 그런 명문고에 진학을 해서 동아리 면접에 가서도 이제 썰을 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같이 봤던 이런저런 내용들, 이런 인문서적들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와, 너 그런 책 어떻게 읽었어? 네, 어디서 그런 걸 관심 갖게 됐어? 이렇게 질문 받으면서 굉장히 유리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꾸준히 관심 갖고 계속 듣고 내용 정리할 수 있도록 꼭, 네, 당부드리고요. 어, 사실 시험은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답을 못 맞히면 땡이죠. 그죠? 점수가 안 나오면 땡이죠. 그런데 우리 생기부 관리라고 하는 건요, 정답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을 꾸준히 하기만 하면 했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세트, 그리고 이런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활동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유리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열심히 꾸준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경제 전반에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들을 끼쳤는지 16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4가지 살펴봤었고요. 기억나나요? 네, 사이버 보안, 그리고 피싱 탐지, 그리고 다운타임 프리벤션. 자,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시간을 미리 예측하고 막아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 공급망을 잘 유지해서 공급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했었어요. Demand forecasting이라고 하네요. Demand는 수요라는 뜻이죠. 자, 수요를 어떻게 하는 것? forecasting, 예측하는 것, 즉 인공지능을 수요 예측에 활용했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수요는 왜 예측해야 할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사탐 시간, 사회 시간에 배웠죠, 그죠? 자, 우리 기업도 적절한 이윤을 보고 소비자도 적절한 가격의 상품을 살 수 있으려면 공급과 수요가 서로 적절하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만약 공급이 너무 많다면, 네, 살 사람은 적은데 공급이 너무 많다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기업이 조금 손해를 보게 될 거고요. 반대로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너무 많다면 그때는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지나치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잘 맞아떨어지는 지점, 자, 이 지점에서 상품이 공급이 되어야 소비자도, 네, 무난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기업도 적절한 이윤을 보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얼마나 될 것이다 라고 기업이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생산을 해준다면 이런 적정 지점을 찾는 것은 조금 더 용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요 예측은 중요하고 참 기업한테, 소비자한테 이로운 것인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봅시다. AI는 인공지능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machine learning, 자, 기계학습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서 환경에 적응을 하고 스스로의 성능을 개선시켜 나가는 인공지능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특히 기계학습은 is ensuring,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ensure이라고 하는 동사는 보장하다, 확실히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무엇을 확실히 하냐면 you get the goods, 당신이 상품을 얻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어떤 상품이요? That you need, 네가 당신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얻을 것을 확실히 해줍니다. 자, even before, 뭐 하기도 전에요. You know, 당신이 알기도 전에. That you need them, 당신이 그 상품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반드시 그 상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대요. 됐나요? 즉,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할지 당신의 수요, 소비자의 수요를, 네, 인공지능이
미리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당신이 그 상품을 얻게끔 해준다는 거죠. 자, this is part of the reason. 이것은 이유 중 일부입니다. 어떤 이유요? Vendors, 상인들이 are able to make next day deliveries. 자, 다음날 바로 배달을 해줄 수 있는 이유고, 그래서 you almost always find, 당신이 항상, 거의 항상 찾을 수 있는 이유예요. What you need,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요? On the grocery store shelves. 자, 식료품 가게의 이 선반 위에서 당신이 필요로 한 것을 항상 찾을 수 있는 이유 중 일부입니다. 자, 당신이 뭘 필요로 할지 미리 예측하고 이 상인들이 미리 그것을 딱 갖다 놓도록 해서 네, 당신은 항상 결국 가게에 가기만 하면 저거 내가 필요했던 거야 이렇게 바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AI is increasing the velocity of supply chain and doing business. 즉, 인공지능은요, velocity, 속도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뭐의 속도요? 공급망과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의 속도, 자, 이 두 가지의 속도를 늘려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미리 예측해서 네, 딱 갖다 놓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서 공급은 빨라지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업도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얼른 돈을 벌 수 있겠죠. 그죠? 됐나요? 자, 수요를 예측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수요를 어떻게 예측을 할까요? 어떻게 예측하는지가 바로 뒤에 6번에 자, 6번 보시면 consumer profil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consumer은 소비자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profiling, 얘는 원래는 profile 이렇게 생긴 동사인데요. 여러분 프로필 막 이러잖아요. 자, 사실 profile이 올바른 이제 발음이 되는데 음가가 되는데 얘는 명사로는 옆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래서 옆 얼굴처럼 전체를 보여주는 모습, 개요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자, 동사로는 개요를 알려주다, 대략적인 모습을 알려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ing가 붙었다는 건 동사로 쓰였다는 거죠. 즉, 소비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개요를 알려주는 게 바로 consumer profiling인데요. 자, 소비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consumer profiling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비자에 대해서 알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 소비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국어로는 번역이 소비자 정보 분석 이런 식으로 되는 편이에요. 자, consumer profiling, 소비자에 대한 정보 분석 이렇게 번역이 되는 편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이 소비자 정보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조금 더 이해를 미리 해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통해. 자, 여기 이런 소비자가 있네요. 봤더니 이 사람의 연령은 28살이고 자,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성별은 여자예요. 됐나요? 그랬는데 이 사람의 purchasing history, 구매 이력을 봤더니요, 스키니 라떼라는 것을 사 먹었어요. 자, 라떼는 커피의 종류겠죠. 이제 어른들 마시는 거 있잖아요. 커피에다가 에스프레소에다가 이렇게 우유 타가지고 마시는 거 있죠. 자, 그걸 마셨는데 그냥 카페 라떼를 마신 게 아니라 스키니 라떼를 마셨대. 스키니가 뭐야? 이렇게 날씬한 거지, 그지? 그러면 아마 저지방 라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무지방 라떼. 자, 이것만 봐도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커피 좋아하겠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커피는 먹으면서 날씬해야 되니까 바로 피트니스, 이 체형 관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일 거다라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쵸? 자, 또 그러다 보니까 healthy food, 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소비자다라고 이렇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여성분은요, 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자, 앨리스라고 해볼게. 이 앨리스라는 여자에 대해서 데이터를 남겨놓는 거지. 이 사람 커피 좋아하고 건강한 음식 좋아해. 그러면 이 소비자한테는 다음번에 우리 이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바로 샐러드나 뭐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진 뭐 과자 이런 거, 다이어트 식품이나 이런 것들 막 팝업에 띄워서 보여주자. 그럼 살 가능성이 높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 분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이면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다라고 했어요. 자, by the time you tap buy on your Amazon app, 네가 네 아마존 어플에서 구매하기라는 것을 누를 때쯤이면 자, even before you think about, 네가 생각하기도 전인 거죠. buying that item, 그
상품을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전에 Amazon has already predicted it. 아마존은요 이미 그것을 예상한 상태예요. 자, 당신이 뭘 살지를 누르기도 전에 아마존은 이미 예상을 해놓은 거죠. 그죠? 왜? 너 지난번에 스키니 라떼 사 먹었잖아. 그럼 너 이번에 막 칼로리 높은 그런 과자 말고 저칼로리 식품 이런 거 사 먹을 건 거 나는 미리 알고 있어. 이거죠. 미리 예측해 놓는 것입니다. 자, their advanced AI mechanism, 그들의 발전한 이 AI의 방식은요. 자, 메커니즘이라면 기계 장치란 뜻도 있는데 방법, 방식이란 뜻이 있어요. 자, 어떤 사업, 어떤 일을 하는 방식, 방법인 거죠. 자, 보통은 그냥 이제 메커니즘으로 써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그냥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메커니즘 이렇게 쓰는데 그들의 발전한 이 AI 메커니즘은 predict, 예측합니다. 자, what items, 어떠한 물품을 you and others in your area, 당신과 당신 지역의 다른 사람들이 are likely to buy, 자, 살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을 해요. 자, be likely to 부정사이라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었죠. 자, 뭘 살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을 합니다. 뭘 포함해서요? 자, including your sizes and preferred colors. 당신의 사이즈와 그리고 당신에게 선호되는, prefer이 선호하다 이 뜻이니까 당신에게 선호되는, 즉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을 포함해서요. 이런 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다 지난번에 옷 샀잖아. 그러면 그때랑 똑같은 사이즈로 사겠지. 구매 이력을 봤더니 유난히 특정 색깔을 좋아하더라. 빨간, 주황 이런 색깔들을 너는 유난히 좋아하더라. 이런 정보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So, 그래서 these items, 이러한 물품들은 can be stocked. 자, stock 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 이 단어는 명사로는 재고라는 뜻도 있고요. 자, 동사로는 판매할 상품을 갖추다. 자, 아무래도 명사와 동사의 뜻이 서로 연관되어 있겠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be stocked, 수동태, 태와 시제가 있다는 거 동사죠. 그죠? 자, 수동태 형태로 쓰인 것으로 보아서는 갖추다 인 거고요. 수동태니까 갖추어지다 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물품들은요, 판매할 수 있도록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요? as possible 이라면 최대한 뭐뭐하게, 가능한 뭐뭐하게 라는 뜻이고, 자, as close to the destination as possible. 자, destination이 목적지니까 목적지에 최대한 가까이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자, 목적지에 최대한 가까운 물류센터에 딱 판매가 되도록 갖춰질 수 있습니다. 인 거죠. 그죠? 그래서 미리 앨리스는 이런 거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미리 그 주변에 있는 물류센터에다 미리 갖다 놓는 거야. 그래서 앨리스가 구매하기 누르면 그럴 줄 알았어. 바로 갖다 줄게 하고 탁 갖고 간다는 거죠. 그죠? 자, that's how. 그것이 바로 방법이에요. They are able to offer.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hour delivery. 1시간 만에 배송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예요. 아마존 정말 대단하죠? 저 이거 어디서 책에서 봤거든요. 미국은 정말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며칠씩 걸리는 게 정상이래요, 배송이. 근데 아마존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자, 기존 소비자들의 성향을 다 분석해서 미리 예측해서 그 소비자가 사는 그 사람의 주소지 가장 가까운 곳의 물류센터에 미리 다 재고를 쌓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탁 주문하면 바로 갖다 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혁신적인 이런 배송 시스템을 인공지능 덕분에 갖출 수 있었던 게 바로 아마존의 성공 요인이었다.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죠? 혹시 알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세상을 바꿔놓는 기업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훌륭히 성장하는데 이런 지금 내용들이 어떤 시발점이 되어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 다음 인공지능이 영향을 끼쳤던 7번째 분야 볼게요. 자, therapeutics and pharmaceuticals라고 됐는데 therapeutics 이러면 치료법 그리고 pharmaceutical 제약이요. 즉 의료 분야에서 이제 영향을 끼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봅시다. AI is now prevalent. 인공지능은 이제 prevalent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이네요. 널리 퍼진. 자, 인공지능은 이제 널리 퍼져 있습니다. In most industries. 대부분의 업계예요. 자, healthcare in particular. 특히 이 의료 서비스는 is applying. 적용하고 있어요.
자, AI-based technology.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To accelerate, 가속화하기 위해서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운전할 때 엑셀 밟으면 앞으로 슝 차가 나가잖아요. accelerate, 가속화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 뭐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The development of new treatments and drugs. 자, 새로운 치료법과 새로운 약품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의료 분야도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COVID vaccines and booster shots.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그리고 부스터샷 같은 것도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개발한 약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AI is also being used. 인공지능은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비빙, PP, 진행 수동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뭐뭐 되고 있는 중이다. 자, 인공지능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in healthcare, 의료 분야에서. 자, to identify risk, 위험을 밝히기 위해서. 자, identify 이러면 밝히다, 확인하다. 이 뜻이죠. 근데 얘들아, 우리 백신 한번 생각해 볼게. 막 기사 보면 그런 거 있지. 백신 부작용 있다 이런 거 있죠. 그 신문 기사 보면. 그래서 약들은요 다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너무 그 부작용이 치명적이면 안 되잖아요. 아예 없을 수는 없다 해도.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이제 어떤 약품이나 치료법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확인하는데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인공지능은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어떤 위험이요? Certain treatments and drugs. 자, 특정한 치료법이나 약품이 can pose. 자, 가할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 위험이요. 누구한테? To patient, 환자한테요. 됐나요? 조금 설명할 게 있는데 우리 certain이라는 이 형용사를 잠깐 볼게요. certain은 여러분이 확실한 이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 형용사인데요. 우리 형용사의 자리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어 자리랑 수식어 자리.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자리. 근데 여기서는 certain이 지금 treatment and drugs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로 쓰이고 있죠. 자, certain이 보어일 때는 확실한 이란 뜻으로 쓰이지만 명사를 수식할 때는 특정한 어떤 이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형용사니까 이건 좀 주의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pose는요 동사로 위협이나 어떤 위험이나 문제 같은 것을 제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데 pose의 목적어 자리에 원래 있어야 했던 것이 바로 risk죠. 그래서 이렇게 pose risk 이러면 내 위험을 제기한다 이고요. 자, 이 목적어가 앞으로 가면서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같이 쓰인 거였어요. 깊게 오늘 문법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 어떻게 해석한다고? 특정한 치료와 약품이 환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는데 쓰이고 있대요. 됐나요? 그럼 이 위험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자, based on pre-existing conditions. 자, 이미 존재했던 그 환자의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요. 됐나요? 네. 우리 pre가 붙으면 이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exist가 존재하다 이 뜻이니까 exist가 존재하다 이 뜻이니까 pre-existing 이라면은 사전에 이미 존재한 이 뜻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역시 인공지능 의료 분야에서도 빠질 수 없다. 네, 약품 개발하는 데 쓰이고 있다. 자, 약품을 빨리 개발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예측해준다. 자, 8번째 인공지능이 영향을 준 영역,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리스크는 위험은 언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네, 원칙대로 경영하지 않으면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뭔가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한 기업이 매출을, 실적을 과장해서 이제 회계를 작성할 때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죠. 그죠? 결국은 많은 사람들한테 손실을 입히고 기업 스스로도 이제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공지능이 감독을 좀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자, although it's not well known, 잘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AI is being used. 인공지능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To reimagine.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요. 즉,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traditional compliance functions. 전통적인 준수, 어떤 법, 규칙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자, 전통적인 수능의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즉, 다른 방식으로 좀 하기 위해서. 네, 인공지능이 사용된대요. 자, 기업인들이, 그 기업의 구성원들이 잘 규칙을 지켜서 운영을 하게 만드는 걸 그동안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대. 인공지능을 통해. 이제 그래서 to create continuous monitoring, 지속적인 감독을 합니다. 자, through innovation, 혁신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기업의 활동을 잘 법 지키고 있나 감독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So companies can anticipate and prevent. 기업은요, 예상하고 그리고 예방할 수 있어요. 뭐를요? 자, risk exposure,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자, 그리고 reduce corruption and fraud. 자, 부패와 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직한 활동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While gaining insight, 뭐 하는 동안에도요? 통찰력을 얻는 동안에도요. 네. 자, utilizing AI,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utilize 이러면 활용하다 라는 뜻이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a culture, 문화. 근데 어떤 문화? integrity, 진실성. 그리고 excellence, 훌륭함.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하는 거겠죠? 그 다음 transparency, 투명함. and accountability, 책임. 아이고, 네, 책임. 자, 굉장히 이제 훌륭한 거예요. 진실하고 모두 다 능력이 좋고, 그다음 투명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문화가 is created, 만들어집니다. 인 거죠, 그죠? 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사실 옛날에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놓칠 수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수치가 안 맞고 회계가 이상하고 이런 걸 놓칠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쫙 모니터링을 하니까 이거 안 맞아? 이거 누락됐어? 이거 저 다시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수치 조작이라든지 뭔가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빠르게 잡아내고 감독하여 애초에 처음부터 부패, 사기 이런 것을 차단하여 자, 기업이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인공지능이 영향을 끼쳤던 4가지 분야를 살펴봤어요. 인공지능 덕분에 역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했던 거 5번째죠. 지난 시간에 1에서 4까지 봤고 오늘 5번째부터 왔는데 자, 5번째는 수요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빠르게 상품을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6번째에 언급이 되었던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 컨슈머 프로파일링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인공지능이 영향을 끼쳤던 부분은 자, therapeutics and pharmaceutical. 자, 치료법과 그리고 제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자, 빠르게 약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은 인공지능이 그것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8번째 언급했던 것이 기업이 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잘 규칙 지키고 있는지를 자, 감독한다라고 했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분이었죠. 그죠? 자, 오늘도 이렇게 인공지능 우리 산업 전반,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포브스지에 나왔던 기사 살펴봤고요. 자, 다음번에도 또 이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록해 놨다가 일찍 꼭 작성.